363번입니다. 요 값을 구하는 거죠. 요 값을. 오케이. y 꼴 x 먼저 봅시다. x가 b일 때 y좌표 여기가 b가 되겠죠. x가 c일 때 y좌표는 c가 되겠죠. x가 d일 때 y좌표 d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해되죠? 요번에 y 꼴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볼게요. x가 a일 때 요게 좌표는 2의 a제곱이 될 겁니다. x가 b일 때 y좌표 여기는요 2의 b제곱이 될 거예요. x가 c일 때 y좌표 여기가 2의 c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같은 좌표죠.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결국 2의 a제곱은 b와 같고요. 그리고 2의 b제곱은 c와 같은 거죠. 2의 b제곱은 c와 같습니다. 그리고 2의 c제곱은 d와 같아져요. 2의 c제곱은 d와 같아지는 거죠. 우리는 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두 개는 뭐 할까요? 곱해주면 되겠죠. 2의 a제곱 곱일 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b가 되고요. 얘는 뭐 해주면 돼요? 나눠줘야지 지수에서 빼기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얘 두 개는 곱했죠? bc. 그 다음에 얘는 나눴죠? 그러면은 d가 되겠네요. 결국 2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제곱은 d분의 bc와 같으니까요.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4번입니다. 요거는 분수지수로 다 만들어 버리세요. a 같은 경우는 세제곱근 0.25, 0.25라 하는 거는 분수로 고치면은 100분의 25가 되겠죠. 25로 약분해 주면은 1, 4가 됩니다. 4분의 1이라 하는 거는 결국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 주면은 a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게 a 값이죠. 요번에 b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어머나 b는 간단하게 돼 있네요. b 바로 갑시다. b는 어머나 행제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예, b는 돼 있고요. c만 이제 간단하게 하면 되겠다. c는 4제곱근에 32라 하는 거는 2의 5제곱에다가 거기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될 겁니다. 얘는 분모로 들어가주면요. c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밑이 1보다 다 크죠. 밑이 1보다 다 크니까 지수가 작은 게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0.6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죠. 얘를 소수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1.25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제일 작은 건 누굽니까? b가 제일 작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 작은 게 제일 작은 값이에요. 이 전체 값은 마이너스 1.5가 제일 작죠. 그래서 b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1.25니까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제일 크네요. a 요렇게 순서는 b, c, a가 되네요. 요거 찾아주니까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65번입니다.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역함수를 실제적으로 구하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a equal b잖아. 그럼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역함수를 붙이면서 얘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f 역함수 b equal a라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역함수를 띄면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g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어요. g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g의 역함수 한번 해볼게요. g의 역함수, 역함수를 붙이면서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g 역함수 마이너스 1이 a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f의 역함수를 문제에서 g라 그랬거든. 그럼 g의 역함수가 f가 되는 거예요. g의 역함수가 f니까 얘를 f-1은 a라고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f-1은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제로제곱이 됩니다. 어떤 수의 제로제곱은 1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f-1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요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a와 같고요. 그래서 a 값 나왔죠? 마이너스 2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요번에 b 갖고 갈게요. 요식 보시면 되겠죠. g5가 b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을 해서 g 역함수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b equal 5가 되고요.
G의 역함수는 F가 되니까 FB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FB는 X 자리에 B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X 자리에 B를 집어넣어주면 FB는 2분의 1에 FB 구하는 거예요. B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걔가 5와 같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서 B 갖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넘어가주면요. 2분의 1에 B 플러스 1제곱은요. 8이 되죠. 8은 2의 세제곱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거의 B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걔가 2의 세제곱과 같죠. 미끼리 같으니까 이제 지수끼리만 같아지면 됩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3이 같아지고요. 3이 돼주면 되고 이 양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B는 4가 돼주면 되고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AB의 값이니까 A값 마이너스 2와 B값 마이너스 4를 곱했는 AB의 값은 8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예. 다음 문제 갈게요. 366번입니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수함수는요. 그래서 최대 최소 값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x의 정의역이 요 범위일 때 fx는 4의 x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x축, y축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증가함수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그래프가 y 꼴 fx가 되죠. fx가 4의 x제곱이니까요. 그죠?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범위 세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보라 그랬어요. 그죠? 요까지. 결국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fx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 그랬어요. 그럼 3 들어갔을 때 y 값이 제일 높죠? 여기가 바로 최대값 m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n 갖고 해볼게요. x 자리에 3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그래프니까요. 여기다 3 집어넣어주니까요. 4의 세제곱이 되고 4의 세제곱은요. 64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m의 값이 6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요번에 요것도 갈게요. gx 그래프 밑이 0과 1 사이 있죠. 지수가 x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0과 1 사이 있으니까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니까 요렇게 하나 꺼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범위 세팅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 우리는 3까지만 봐야 돼요. 그래프를 요까지만 보란 얘기니까 요 그래프만 보시고요.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gx, 요게 y꼴 gx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gx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 그랬어. 그러면 3 들어갔을 때 y 값이 제일 낮고 여기가 최소값 스몰 m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스몰 m의 값은 3 집어넣어 봅시다. 요게 gx 그래프죠. 여기다 3 집어넣어 주면은 3 빼기 1이 되어서 1제곱이 되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라지 m의 값이 8분의 1이 스몰 m의 값이 8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죠. 구하는 거는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의 값이니까 라지 m이 64 곱하기 스몰 m의 값이 8분의 1이 되죠. 8, 1은 8, 8, 8이 64가 되어서 예, 정답 8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366번의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x의 범위가 요 범위일 때 얘의 최대값이 50이다. 이때 k값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봐도 여러분들 치환 보이시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게요. 오케이. 2의 x제곱을 t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t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y꼴 t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2t가 되겠죠? 2t 플러스 k 요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얘가 t제곱 합의 계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t좌표 여기가 t축입니다. 꼭지점의 t좌표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개 플러스 만들어주고 2는 약분해주니까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 1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범위가 필요한 거예요? t의 범위가 필요한 거죠. x의 범위를 여기다가 함부로 여러분들이 싸가지 없이 표시하시면은 집에 울고 가겠죠. 시험 치고. 이건 x의 범위입니다. 여기는 t축이니까요.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얘 치환했으니까 여기서 범위가 나오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안 그려도 되는데요. 일단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t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t는 2의 x제곱이니까요. 요걸 y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밑이 1보다 크니까요. 증가함수가 됩니다. 요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요 점의 좌표는 1이 됩니다. 여기가 x축이니까 이제 x의 범위 세팅하시면 되겠죠. 0에서 3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0에서 3까지 3에 대응되는 y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3에 대응되는 y값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y값이 아니고 t값이네요.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됩니다. 그러면은 x의 범위를 요 범위에서 보라는 얘기니까 0에서 3까지 보라 그랬으니까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고, 그때 x의 범위가 요 범위일 때 t의 범위는 요 사이로 나오겠죠. 1과 8 사이로 나오겠죠. 그래서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왜? 등호 다 들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8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요 범위일 때 t는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t의 범위입니다. 이제 범위 세팅할게요. 1에서 이제 다시 1로 돌아오셔서 1에서 8까지 보래요. 8은 요쯤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만 보고 나머지 그래프 보지 말란 얘기니까 지우시면 됩니다. 이때 최대값은 얘가 y축이죠. 최대값 최소값 y축에 y값에서 찾아주라 했어요. 그러면은 8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y값이 여기다 8 집어넣어주니까요. 64 여기다 8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6 8이 16 플러스 k, 이게 바로 최대값인데 문제 조건에서 걔가 50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얘 계산해 주니까 48이 되겠죠. 48 플러스 k 꼴 50이 되고요. 이 항을 시켜주면요. k 값은 2가 나오겠죠. 50에서 48 빼주니까요. k 갖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2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 함수가 x 이꼴 알파에서 최소값 베타를 가질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치환을 할 게 아니고 산술기하평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얘가 산술기하평균 냄새가 나거든요. 산술기하평균 기억나시죠?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입니다. 두 양수의 곱이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두 양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거 산술기하평균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 단 등호는 등호는 두 양수가 같아질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산술기하평균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의 냄새가 나거든요. 한번 볼게요.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 36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의 역수죠. 음수는 얘의 역수니까 3분의 1, 그거 x제곱이니까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얘 양수 맞습니까? 지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4 곱해주면 양수 맞죠? 이것도 양수, 양수분의 1도 양수, 36 곱해도 양수.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두 양수의 곱입니다. 얘 두 개 곱해주니까 얘는 약분이 되고 곱해주니까 36 곱하기 4 해주니까 144? 144는 12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안녕 처리하시고요. 12 곱하기 2가 되어서 얘는 24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값은 2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y였죠? 그래서 y값의 최소값은 등호 성립할 때 최소값, 즉 최소값을 베타라 그랬으니까 베타의 값이 24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등호 성립할 때 최소값을 가졌고,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은 이 두 양수가 서로 같아질 때 성립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의 x제곱과 36 곱하기 3의 x제곱분의 1이 서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한다. 양변을 4로 나눠버릴게요. 4일은 4, 4, 9, 36. 그러면은 3의 x제곱은 9 곱하기, 9로 아까는 거는 3의 제곱이죠. 예, 3의 제곱 곱하기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같겠죠.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3의 x제곱은 3의 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요.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밑끼리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지면 됩니다. x는 2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오케이? 이 항을 시켜주면은 2x는 2가 되고, 그래서 x가 얼마 나와요? 1이죠. x가 1일 때 등호 성립하고
최소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x가 알파가 1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알파가 1이고요. 베타가요 24니까 두 개 더해서 정답 25로 마무리하시면 되니까 3번 체크하시면 368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69번입니다. 모든 해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 지수의 음수는 자 미스의 역수라 그랬으니까 얘 역수치 해주고 그 다음에 3x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거 지수 방정식이죠. 밑끼리 같을 때 지수끼리 같아지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3x와 같아지면 되고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꼴 제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모든 해락하는 게 x의 값이죠. x의 값들의 곱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x값 두 개 생기는데 걔 두 개 곱하라는 얘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그냥 예분의 였으니까요.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즉 모든 x의 값들의 곱은 마이너스 4.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369번에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70번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의 x제곱을 t라고 취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요? t제곱이 되겠죠. a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요. 그죠? t제곱 마이너스에 요게 t가 되죠. 8t 플러스 5 이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의 값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t의 값이 두 개 나올 건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원래 t의 값이 뭐였어요? a의 x제곱이었어요. t의 원래 값이 a의 x제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요 방정식 근 x의 값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둘게요. 두 근을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둘게. 걔의 합이 3이라 그랬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요런 식 하나 나오는 거죠. 요렇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근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으니까 근이라 하는 건 x의 값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개 x의 값이 알파가 되고 여기 한 개의 x의 값이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두 근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두 근을 곱해보세요. 곱해주면은 지수끼리 합관계니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그냥 예분의 예였으니까 5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3이죠. 요 값이 3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a 세제곱은 5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a 값은 뭐가 됩니까? 세제곱근 5가 바로 a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찾아주니까요. 정답요. 1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